44페이지는 여러분 앞에 숙제를 다 해와서 맞출 정도면 충분히 다 푸실 수 있어요. 여기는 제가 굳이 풀어 드릴 만한 게 없고 45페이지에 7번 한번 볼 거예요.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여러분들 통합과학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염산에 탄산칼슘 넣으면 무슨 기체가 막 나옵니다. 염산에 탄산칼슘 넣으면 무슨 기체가 나와요? 원래는 이거 반응식도 안 주고 막 풀라고 하는 문제도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염산에 탄산칼슘 넣으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염산은 알다시피 이제 수용액 아니겠어요? 액체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염산을 일단 넣어요. 염산은 액체죠. 그리고 얘를 갖다 저울 위에 올려요. 그래서 반응 전에 얘가 몇 그램인지 질량을 먼저 재. 그리고 탄산칼슘도 이건 고체, 가루예요, 가루. 탄산칼슘도 미리 반응 전에 질량 몇 그램인지 재갖고 요 탄산칼슘과 요 염산 질량을 재서 여기 지금 염산 들어있었던 질량이 250g이었다고 알려줬어요. 얘가 총 250g. 플라스크에다가 염산까지 합쳐서 원래 250g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탄산칼슘 X그램. 얘는 이제 안 가르쳐줬어요. 몇 그램인지 모르고 X그램을 넣어서 어쨌든 싸그리다 반응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탄산칼슘이 전부 다 없어질 때까지 반응을 시켰더니 이제 이런 반응이 일어났겠죠? 자, 그러면 반응 후에 요 CaCl2, H2O, CO2가 생길 텐데 문제는 이 실험을 할 때 뚜껑을 열어놓고 한단 말이죠. 그럼 뚜껑을 열어놓고 실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응 후에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돼서 뚜껑을 타고 날아가요, 밖으로. 그럼 봐요. 내가 반응 전에 얘 250g에 얘 Xg 싹 더해갖고 반응 전 총질량을 쟀어요. 그래서 전부 더해놓고 반응을 시켰잖아요. 원래는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보존이 돼야 정상이에요. 그쵸? 하지만 뚜껑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날아가 버려요. 그럼 질량이 반응 전보다 어떻게 됐겠어요? 줄었겠죠. 날아간 이산화탄소 질량만큼 애가 감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 싸그리 다 끝나고 남은 거 질량하고 반응 전의 총 질량에서 전에서 후를 빼보면 날아간 이산화탄소 질량을 구할 수 있어요. 맞죠? 이 실험이 일부러 뚜껑을 열고 하는 거예요. 왜? 얼마나 질량이 줄었는지를 재가지고 날아간 이산화탄소 질량이 얼마인가? 생성된 이산화탄소 질량을 구하고 싶은 문제예요. 원래 이거 자체가. 그래서 반응 후의 총 질량을 지금 쟀다 그랬잖아요. 반응 후에 플라스크 질량을 쟀더니 250.5가 나왔단 말이에요. 반응 전 총 질량이 얼마였어요? 얘 250g에 얘 X 해가지고 반응 전 총 질량이 250 플러스 X였단 말이죠. 근데 반응 싹 시키고 끝나고 나니까 반응 후는 250.5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반응 전 총 질량에서 반응 후 총 질량을 빼고 남은 질량이 뭐가 돼요? 날아간 이산화탄소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부러 이거 구하고 싶어서 열고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전에서 반응 후 총 질량을 쟀더니 생성된 이산화탄소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만큼이 날아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일부러 뚜껑 열고 하는 거예요. 날아간 이산화탄소 질량 재려고. 자, 그래서 측정을 했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반응한 탄산칼슘의 양. 질량으로는 Xg 반응시켰으니 몰로는 100분의 X몰 반응한 게 맞죠. 다 반응시켰다 그랬거든요, 문제에서. 그럼 Xg 반응시켰어? 100분의 X몰 반응했구나. 자, 니은 생성된 CO2 질량은 이거 맞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 계산하면 X-0.5 맞네요. 생성된 CO2 질량 X, 이거 틀렸구나. X 플러스 0.5라 그랬네. X-0.5라고 해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이거 계산하면 X-0.5예요. 아하,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화학 반응식을 왜 줬겠어요? 반응 전후 개수비 이용하라고 준 거예요. 지금 요 반응한 탄산칼슘의 개수도 1이고요. 생성된 이산화탄소 개수도 1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아하, 이산화탄소와 탄산칼슘은 1대1의 몰비로 반응했겠구나. 그럼 봐요. 지금 탄산칼슘이 100분의 X몰 반응했잖아요. 그럼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수도 몇 몰이겠어요? 100분의 X몰 아니에요?
CO2 몰수는 100분의 X몰. 생성된 CO2의 질량은 X-0.5g. 어이구, 몰과 질량이 있네. 뭐가 나와요? CO2 화학식량을 구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이 있고 질량이 있으니 이산화탄소에 화학식량이 나오겠구나.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해갖고 100분의 X몰 분의 X-0.5. 이게 이산화탄소 화학식량을 구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산화탄소 화학식량 44인 거 저 아는데요? 아는데 실험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구할 때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한 이산화탄소 몰수 100분의 X몰이야? 근데 날라간 질량으로는 이만큼이야? 그럼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에서 이거 정리하면 이산화탄소 분자량 구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이 X는 측정하면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직접 재가지고 집어넣으면 이걸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험적으로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를 좀 정리하면 X분의 100X-0.5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인 거잖아요. 디귿에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100-X분의 50? 제가 정리 좀 할게요. X분의 100X-50이 되나요? 그럼 100-X분의 맞네요. 디귿.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 실험이 되게 중요한 실험인데 이거를 꼭 질량을 이렇게 미지수로 줘가지고 복잡하게 해놔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을 구하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서 제가 9번 문제는 풀어드리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 맞죠? 요거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12번으로 갈게요. 친절한 거 봐. 화학 하나씩 다 알려준 거 봐. 이 정도면 되게 친절한 문제예요.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서 요거 한번 볼게요. 마그네슘 질량을 여기 염산은 고정시켜 놓고요. 마그네슘을 점점점 늘려서 넣은 거예요. 자, 마그네슘을 점점점 많이 넣었더니 수소기체도 점점 많이 나오다가 아이쿠, 여기서부터는 마그네슘을 더 넣어도 수소가 더 안 나왔네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마그네슘 더 넣었는데 왜 수소기체 더 안 나와요? 염산을 다 쓴 거예요. 그죠? 이게 둘 중에 한 놈이 남고 한 놈 다 쓸 때까지 보통 반응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구간을 생각해 보면 이 구간은 마그네슘은 충분한데 염산이 모자라서 반응이 더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쵸? 둘 중에 얘 때문에 모자라서 반응이 더 안 돼. 야, 얘 때문에 더 반응을 못 한다. 모자란 애 있죠, 모자란 애. 우리가 모자란 애를 한계 반응물이라 그래요. 나중에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한계 반응물. 둘 중에 모자란 애. 그래서 걔 때문에 반응이 더 안 되는 애를 한계 반응물이라 그래. 그러면 요 구간은 마그네슘은 충분한데 염산이 모자라서 반응이 더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염산이 한계 반응물인 거예요. 근데 요 앞부분을 보세요. 여기는 지금 마그네슘을 더 넣으면 그만큼 수소가 더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는 염산은 충분한 거죠. 근데 아직 마그네슘이 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기서 반응이 더 안 되는 이유는 마그네슘이 모자라서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마그네슘이 한계 반응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 중에 모자란 애를 한계 반응물이라 그래?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 점, 바로 요 점이 마그네슘과 염산이 모자란 거 없이 100%딱 반응하는 순간 아닙니까? 완벽한 완결점. 더 이상 수소기체가 안 나오는 이 순간이 완벽한 완결점이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완벽한 완결점에서 얘 얼마 나왔나 보세요. 자, 부피가 75ml. 이게 리터로 치면 0.075리터거든요. 이만큼이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1몰 부피 좋습니까? 좋네요. 기체 1몰 부피가 25리터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0.075리터면 이게 몇 몰이에요? 25리터가 1몰이에요. 0.075리터면 몇 몰인 겁니까? 그럼 이걸 25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부피를 몰로 바꿀 때는 부피를 1몰 부피로
2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럼 이게 몇 몰이 되는 거예요? 0.003몰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걸 계산하다 보면 막 소수점 밑에 숫자가 늘어날 때가 있어요. 이게 몰 계산할 때는 그럴 일이 많이 없는데 여러분 뒤에 가서 우리 이미 하고 넘어온 부분인가요? 뭐 중화반응 이런 때 나면 이게 숫자가 막 0.0004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0자가 늘어나면 소수점 밑에 숫자가 늘어나면 쓰기가 사실은 짜증나요. 그래서 이걸 0.003몰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그냥 밀리리터로 놔둔 후에 25로 나누면 이게 3이잖아요. 대신 3몰이 아니라 3밀리몰로 놓고 계산하셔도 돼요. 밀리가 붙으면 공이 몇 개 빠지는 거예요? 3개. 그쵸? 그래서 3밀리몰 하면 이걸 몰로 고치면 공 3개만큼을 앞으로 빼시면 0.003몰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소수점 계산하기 싫으시면 밀리몰로 계산하시고 나중에 몰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 여튼 편하신 대로. 그래서 얘는 0.003몰 생겼을 때가 100% 완벽하게 반응을 한 순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0.003? 얘가 0.003몰 나왔을 때가 반응 완결점이에요. 그러면 마그네슘은 이때 몇 몰 반응에 참여했겠냐고요. 쟤도 0.003몰 참여하지 않았겠어요? 개수비가 1대1인데 이때 염산은 얼마나 참여했겠어요? 0.006몰 참여했겠죠. 얘가 0.003, 얘가 0.006 이래가지고 딱 완벽하게 반응을 끝낸 순간이 저 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런 거 W1g 이게 지금 W3g 넣었을 때 이만큼이니까 W1g 넣었을 때 이게 몇 몰이에요? 1밀리몰이잖아요. 1밀리몰. 그럼 수소가 1밀리몰 나왔다는 건 얘도 1밀리몰밖에 반응을 안 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1밀리몰이면 0.01이 아니죠? 0.001이죠. 요거 소수점 잘 계산하시면 되고. 그럼 W2는 얼마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질량 누구의 질량? 마그네슘의 질량. 자,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이에요. 여러분 얘는 2밀리몰 수소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마그네슘도 2밀리몰 반응한 상태잖아요. 근데 마그네슘의 화학식량이 얼마예요? 24거든요. 그럼 얘 2밀리몰 질량이 얼마예요? 48mg, 즉 0.048g이 되는 겁니다.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이니까.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뭐야. 왜 이렇게 덥나 했다. 29도로 맞춰져 있었네. 자, 여튼 그래서 얘는 0.048g 맞는 말이 되겠군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수소 이온해요. 여러분 지금 염산 몇 몰 갖고 실험 시킨 상황이에요. 염산의 양은 계속 고정이었어요. 얼마로? 0.006으로. 마그네슘은 점점 많이 넣어줬지만 염산 양은 고정 상태였거든요. 자, 염산이 얘가 0.006몰 있었어요. 이 안에 수소 이온은 몇 몰일게요? 여러분, 얘 한 덩어리당 수소 이온도 하나 있어요. 그럼 이 덩어리로 0.006몰 있으면 수소 이온으로 몇 몰 있는 거예요? 몇 몰 있는? 0.006몰 있는 거죠. 맞습니까? 만약에 이 문제에서 HCl 안에 들어있는 총 이온의 양은 몇 몰이냐 그랬으면 얘 한 덩어리당 이온은 2개 들었잖아요. 그럼 덩어리로 0.006몰 있으면 이온으로는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어떤 식인지 알겠죠? 요렇게 하시면 돼요. 다 화학 반응식 계수 가지고 푸시는 문제들이에요. 할만하죠? 10번 문제는 여러분 숙제로 푸실 건데 얘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암모니아 나오는 거 화학 반응식 세워서 푸셔야 되는 거 알죠? 화학 반응식 세우고 여러분 직접 개수까지 다 넣으셔가지고 그걸 갖고 푸시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의 질량으로 줬기 때문에 이걸 전부 몰로 바꿔서 반응 전에 몇 몰 있었구나. 그럼 반응시켜서 누구 얼마 생기고 누구 얼마 나겠구나. 전반으로 써보시면 됩니다. 화학 반응식 직접 쓰셔야 돼요. 자, 뒤로 넘어가 보지요. 우리는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예요. 여러분 얘는 친절하게 개수를 앞에를 줬네요. 얘 1몰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A의 양은 고정이야. A의 양은 고정이야. 그리고 여기다 누구를? B를 점점 넣어서 반응을 시켜줄 거야죠.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일단 여러분 딱 봐도 상식적으로 그래프가 꺾이는 순간이 항상 반응의 완벽한 완결점이에요. 아까 전에 이 그래프도 그랬잖아요. 이 그래프도 그래프가 꺾이는 순간이 완벽한 완결점. 완벽한 완결점이라는 게 뭐예요? 반응물 중에 남는 게 한 개도 없어. 100%싹 반응하는 순간. 그때가 정확히 꺾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꺾이면 여기서 남는 거 1도 없이 다 반응이 됐구나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그래프를 보고 뭔가 혹시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힌트를 사실은 준 거거든요. 이거 고2 애들도 연습하기 전엔 잘 몰라요. 이 그래프를 보고 뭘 찾아야 할까요? 이런 유형의 문제에 적용이 가능해요. 한 놈은 고정, 남은 한 놈은 이제 점점점 넣어가면서 반응을 시키는 이런 문제에서 잘 보시면 얘 반응 완결점까지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보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안에 들어있었던 건 누구냐면 A밖에 없어요. 그죠? A만 딱 들어있었어요. 몇 몰이? 1몰이. 근데 여기다 B를 넣을 거잖아요. 하지만 B는 넣어봤자 들어가는 족족 A와 반응하여 없어지는 놈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B의 부피는 사실 여기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B가 남으니까 이제 의미가 있지만 여기까지는 B가 안 남잖아요? 넣어주는 족족 어쨌든 B는 100% 다 여기까지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부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넣는 순간 반응해서 사라질 거라서. 그러면 A가 이만큼 들어있었는데 B를 넣어서 반응을 시켰어. B는 어차피 들어오면 반응해서 없어질 거고 들어있었던 A도 반응해서 없어져야 되죠. 근데 왜 부피가 유지되고 있을까요? A가 지금 반응해서 없어질 텐데. A가 없어지는 대신 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C가 생기니까 지금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A가 없어지고 C가 생겼는데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A와 C의 반응 부피가 똑같다. 개수가 똑같다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힌트예요. B는 어차피 넣으면 없어질 거니까 의미 없고요. A 없어지는데 왜 안 줄지? 이거 C가 그만큼 생겨? A 없어진 만큼 똑같이 C가 생겨서 채워졌다는 얘기니까 A와 C의 반응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구나. 이미 여기서 그냥 C값을 주고 가는 거예요. 한 놈이 들어있고 한 놈을 넣고 있는데 부피가 일정해? 되게 중요한 힌트. 개수를 그냥 주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죠? 알고 계시면 진짜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반응을 시켰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몇 몰에 해당하는 부피냐? 기체 1몰에 해당하는 부피인 거죠. A는 처음부터 1몰 들어있었고 여기까지는 어쨌든 총 1몰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A 없어진 만큼 C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옛 Xg을 넣는 순간, 자, 이 순간에는 요 안에 100% 누구밖에 없어요. C밖에 지금 안 남은 거죠? 싸그리 반응을 해갖고 이 안에 100% C만 1몰이 딱 된 순간, 1몰이 전부 C가 된 순간이 요 순간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B를 넣어도 남았겠죠. 더 이상 반응할 A가 없으니. 됐죠? 자, 그래서 C값 나왔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몰과 2X몰을 넣어 반응을 완결시켰다. 우리 개수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개수를 이용해서 전반으로 다시 여러분들어 쓰란 소리예요. EA 플러스 B, EC 화학 반응식을 그대로 옮겨 쓰시고 얘를 1몰과 2X몰 넣었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면 어라? 2X가 몰인데 A 1몰에 B를 X몰 넣었더니 100% 반응이 완결된 순간이니까 저 X는 몇 몰이라는 얘기예요. 2분의 1몰이라는 소리죠. 얘네 개수비 2대 1로 반응하니까 A 1몰하고 100% 반응하려면 B는 2분의 1몰이 있었던 거구나. 즉 이게 1몰이구나. 즉 얘네 1몰 넣으면 반응 누구 얼마 없어지고 얼마 생겨서 반응 후에 누구 얼마 남냐. 이거 전반은 다시 써보라는 거예요. 개수 다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쓰실 수 있죠.
쓰실 수 있죠. 얘네 2대1에 몰비로 반응하니 둘 중에 누구를 다 쓰겠냐? 아, 이놈을 다 쓰겠구나. 얘 1몰 반응하고 얘는 2분의 1몰 반응해서 얘가 1몰 생겨갖고 반응 후에 A 없고 B 얼마, C 얼마 이거 계산해갖고 반응 전후에 부피? 반응 전후에 부피 뭘로 봐요? 반응 전에는 기체 총 1몰인데 다 반응하고 나니 누구 몇 몰 누구 몇 몰 합쳐서 총 몇 몰 반응 전후에 부피 B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V로 표현할 수 있죠. 왜? V가 1몰 부피니까 반응 후에 몰수가 나오면 아, 이게 몇 V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전반후 하실 수 있겠죠. 괜찮아요? 한번 꼭 해보세요. 어려운 전반후식 아니니까. 이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아, 여기 부피가 일정해? 개수가 나오는구나. 이걸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16번도 그래요. 16번 제가 안 풀어드렸었죠. 이것도 얼마나 친절한지 봐봐요. 개수 다 줬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어머, 얘 1, 얘 2 부피를 이렇게 줬어. 반응 전에 1번 실험 기준으로 반응시켜. 1대1에 몰비로 반응하니 얘 1 반응하니 얘 1 반응하고 얘 2 생기겠구나. 둘 중에 한 놈 다 없어질 때까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응이 끝나면 A 없고 B가 1 남고 C가 2 생겨서 이 상태인데 반응 전에 총 부피가 3이면 반응 후에 총 부피도 3. 그래서 반응 후에 부피 X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냥 부피 갖고 쓴 식이니까. 똑같이 2번도 전반후 쓰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개수 다 주어진 거니까 요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나쁘지 않죠? 한번 꼭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50페이지는 제가 X, 여기는 여러분 우리 아니구나. 50페이지 중에 1, 2번만 X군요. 1, 2번. 1, 2번 X 치시고 3, 4부터는 푸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3번 하나만 다시 확인하고 가봅시다. 푼지 오래돼서 기억이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 이거 기억나요? 몰질량 이꼴 화학식량이랑 똑같은 말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맞죠? 자, 그리고 얘네 이거 2A 플러스 4B A 플러스 C 해갖고 연립해서 연립방정식 ABC 원자량 나오는 거 아시죠? 계산해보시면 되고 몰질량은 얘 원자량이 얼마냐는 질문이고 얘도 몰질량이 이거 ABC 원자량 구하면 제 분자량도 나올 거니까 구해보시면 되고 이거 기억나요? 1g당 원자수비 어떻게 하더라? 1g당 원자수비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근데 가의 분자량 있지 않습니까? 28? 그럼 28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인데 B원자만이에요. B원자만. 이 한 분자당 B원자수 4개. 요거 하라는 거죠. 다도 분자량 34.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B원자수 2개. 이거 해서 17대 14 나오는지 확인해봐. 라는 뜻이죠. 해보시면 되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까먹으셨을까봐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5번 충분히 풀 수 있고 6번 풀 수 있어요. 7번도 충분히 풀어요. 여기서 준 부피비 22대 11대 8 질량비 1대 1대 1 셋 중에 2개 줬으니 나머지 하나 나온다. 화학식량비 얘네 3개 나오고 화학식량비를 그냥 분자량이라 생각하고 연립하면 A, B, C 원자량까지 나오는 다 했던 기억나죠? 다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 제가 8번은 한번 풀어드렸었던 것 같고 9번이 화학반응식 세워서 푸시는 건데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화학반응식엔 남는 거 넣으시면 안 돼요. 남는 거 빼고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것만 넣어서 반응식 세우신 후 문제 푸시는 거고 네,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11번 보이죠? 11번 잠깐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 이거 뭐 보여요? 아이쿠! 꺾이는 점 뭐요? 꺾이는 점이 완벽한 완결점. 남는 거 모자란 거 한 개도 없어. 그게 꺾이는 점이거든요. 그럼 남는 거 모자란 거 한 개도 없어. B를 3리터 넣어줬을 때 100% 다 반응했다라는 뜻이잖아요. A는 몇 리터 들어있었는데? 1리터. A 1리터 들어있었는데 B 3 넣었더니 반응이 100% 다 돼서 C가 얼마 생겼다? 2리터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1, 3 반응시켰더니 2 생겼어. 개수 준 거죠? 1대 3대 2. 개수비가 반응 부피비잖아요. 완벽하게 완결된 순간이 부피비가 반응 개수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비 다 줬네? 그럼 그 다음에 푸실 수 있어요. 왜냐면 개수비가 주어지는 순간 X의 분자식이 나오죠.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수 일정한 거 이용해서 그 다음엔 다 푸실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12번도 푸실 수 있어요. 왜냐면 12번도 봐요. 얘와 얘를 반응하여 얘가 생성되는 반응이잖아요. 반응식 세운 후에 개수 맞춰서 그 개수대로 보고 누굴 다 써고 누구 얼마 남았겠구나 이거 해서 푸시는 거예요. 직접 반응식 세우셔야 돼요. 이 문제 풀려면. 알겠습니까? 13번 문제는 조금 특이한 형태라서 제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비슷한 게 뒤에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전반호를 쓸 때 자, 얘 좀 보세요. A와 B를 같은 질량만큼 넣었대요. 근데 몇 그램씩 넣는지 모르는 거예요. 같은 질량만큼 넣고 반응을 싹 시켰더니 얘가 이만큼 남고 얘가 이만큼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A와 B를 각 몇 그램씩 넣었는진 어떻게 알아요? 같은 질량만큼 넣었다는 건 알겠어요. 몇 그램씩 넣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엔 질량이 보존되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늘 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 후에 이거 총 질량 얼마인지 좀 봐봐요. 이만큼 아니에요? 어쨌든 다 합쳐서? 그럼 반응 전에도 총 질량이 이만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반응 후에 전체 질량이 7W면요. 반응 전에도 전체 7W였어야 돼요. 왜냐면 날아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응 전에도 7W인데 얘네들이 질량이 똑같았다 그랬으므로 각 3.5W씩 들어있었구나 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 얘는 이만큼 들어있었는데 이만큼 남았어요? 얼마밖에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실제로는 0.5W밖에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A 이만큼과 B 요만큼을 반응시켜서 C가 요만큼 나왔다. 이것도 질량 보존에 또 적용이 되는 게요. 반응한 거를 다 합쳤을 때 총 질량이 생성된 질량만큼 나와야 돼요. 질량은 보존이니까요. 쟤네들 반응해서 없어졌으면 대신 그만큼 생긴 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질량은 이게 꼭 성립을 해야 됩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뭐 나왔는지 알아요? A와 B와 C의 반응 질량비가 나왔네. 반응 질량비가 나왔네가 핵심이에요. 그럼 제가 반응 질량비를 써볼게요. A와 B와 C의 반응하는 질량비 몇 대 몇 대 몇이냐? 3.5 대 0.5 대 4니까 이걸 좀 정리하면 7대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관계군요. 여기까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뭐 알아요? 질량비 말고? 개수 있어요 없어요? 반응 몰비가 나옵니다. 개수가 있으니까 반응 몰비가 있어요. 몇 대 몇 대 몇이냐? 1대 2대 1. 개수비가 반응 몰비니까요. 어이쿠! 질량비와 몰비 셋 중에 두 개가 있어 나머지 하나가 나와. 화학식량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화학식량비가 여기서 나와요. 화학식량비 여기다 쓸게요.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1분의 7대 2분의 1대 1분의 8. 그래서 14대 1대 16. 이게 ABC의 화학식량비까지 나오는 거예요. 질량비 있고 몰비 있어. 몰분의 질량에서 화학식량비까지.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질량은 반응 전후에 반드시 보존된다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럼 푸실 수 있어요. 이 문제 다 나왔어요. 화학식량 나왔고 얘네들의 몰질량비라는 게 결국은 화학식량비니까요. 반응 후 몰비는 알죠? 이거 전반후 써가지고 얘네 각각 이게 여러분 지금 주어진 조건이 질량이잖아요. 근데 뭐를 구하고 싶잖아요? 내가 얘네 화학식량까지 나온 상황이죠. 그러면 이 14, 1, 16을 그냥 얘네의 분자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푸세요. 쟤네 분자량이라 생각하면 A가 분자량이 14잖아요. 그러면 얘 처음에 3.5W 질량으로 3.5W 화학식량분의 질량하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이걸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3.5W 있었잖아요. 근데 얘 화학식량이 1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이것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화학식량 B를 그냥 쟤네 진짜 분자량이라 생각하고 이걸 다 뭘로 바꿔버려요. 얘도 마찬가지. 얘 몇 몰 남았는지 봐요. 질량으로 3W잖아요. 1분의 3W 화학식량분의 질량하면 몰이 되고 얘 화학식량 얼마예요? 16. 그러면 얘는 16분의 4W 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반응 후에 남는 기체에 몰비가 몇 대 몇이구나. 이거의 비율을 정수로 바꾸면 몰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량이 주어졌는데 내가 화학식량비를 구했어? 그럼 화학식량분의 질량에서 이 질량을 전부 몰로 바꿔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갔어. 14번은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4번은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15번도 여기 화학 반응식을 주긴 줬는데 개수를 확정할 수 있죠. 수소 있으니까 얘의 개수 나오고 산소 있으니까 산소수를 이용해서 얘의 개수 나오고 얘의 개수 나오면 반응 전 C 원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반응식의 미지수는 다 구할 수 있어요. 반응식 미지수를 다 구하면 얘의 분자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의 분자량도 구해져요. 화학식량. 얘 분자량은 당연히 구할 수 있고 왜냐면 원자량 다 주어진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걸 얘네들의 몰비로 바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몰로 바꿔갖고 화학 반응식에 집어넣어서 전반후하면 얘네 얼마씩 남겠구나 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17번으로 갑니다. 17번에 요 한번 봐요. 반응 전 기체에 주어진 조건 좀 봐요. 반응 전 기체의 질량 B가 똑같다 밖에 없어요. 지금 주어진 조건이. 반응 전에 1대1로 질량이 들어있었는데 반응을 싹 시켰더니 B만 남았어요. A 다 쓰고. B가 3W 남고 C가 5W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여요? 이제 감이 와야 돼요. 뭐 보여요? 질량은 보존이다. 반응 후에 그래서 총질량이 어쨌든 얼마예요? 8W죠. 그럼 반응 전에 총질량도 얼마였단 얘기예요? 8W였단 얘기예요. 왜냐면 질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그럼 8W에 1대1이니까 A도 4W, B도 4W 들어있었는데 B는 이 중에 W만 반응하고 3W 남았구나.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나와요? ABC의 반응 질량비 4대 1대 5. 반응 몰비 있습니까? 있어요. 개수비. 몰비 있고 질량비 있으면 뭐 나와요? 화학식량비. 알겠죠? 2번도 마찬가지야. 얘 봐라. 뭐가 남았는지 몰라도 어쨌든 합쳐서 몇 W 있었단 얘기예요. 12W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럼 반응 전에도 12W 있어야죠. 12W인데 질량비가 2대1로 나눠져요? 8W, 4W 있었구나. 그럼 얘네들 봐봐. 몇 대 몇의 질량비로 반응하나. 위에서 4대 1대 5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관계니 이것도 4대 1대 5로 반응하면 둘 중에 누굴 다 쓰겠어요? 얘 다 쓰는 거죠. 그리고 얘 2W 쓰는 거죠. 그래서 B 2W 남고 얘 10W 생기고. 이 관계인 거잖아요 지금. 질량비 4대 1대 5니까 4대 1대 5 항상 질량비 맞춰서 반응해야죠. 이해됩니까? 어떤 식인지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 질량비 나오죠? 몰비 나오죠? 화학식량비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 남은 거를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전부 몰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전부 몰수로 바꿔봐요. 그럼 뭐 나와요? 반응 후에 몰비 다 더하면 그게 부피비 몇 V인지까지 나오는 거예요. 됐죠? 꼭 풀어보세요. 꼭. 아주 좋아요. 자, 여러분 1번 좀 보세요. A와 B가 요만큼씩 들어있었고 여기다가 반응을 싸그리 시켰더니 봐요. B 다 썼죠. B 다 쓰고 A가 좀 남았어요. C가 생겼네요. 이 상태에서 B를 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100% C만 딱 남았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 없어요 여기서? 이게 보이면 하산시켜 드릴게요. 보이는 거 없어요?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문제 풀어드리면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될까요? 아우 하산하셔야 되겠어. 나다를 봐야 돼요. A씨가 들어있는데 B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근데 B는 어차피 넣는 조촉 반응하여 사라질 거니까 의미 없고 A가 반응해서 없어지는데 왜 부피는 그대로일까요? A 없어진 만큼 C가 생겼다는 소리잖아요. A 없어진 만큼
C가 생겼다는 소리잖아요. 즉 A와 C의 반응 몰비가 1대1이라는 소리죠. 아까 그거예요. 아, 이거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C 값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A와 C가 들어있는데 C는 고정이고 A는 B 넣으면 없어질 거야. 아니 A 없어질 건데 왜 부피가 그대로 유지되지? 없어진 만큼 C가 생겼구나. 둘이 반응 몰비가 똑같구나. 여기서 이미 계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잡고 가야 문제가 풀려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은 이제 얘를 보셔야 돼요. 얘가 4V, 2V, 4리터, 2리터. 반응 전보다 후가 부피가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 주어진 힌트는 현재 뭐냐면 질량이다 이거죠. 얘가 13W, 얘가 W. 그래서 합쳐갖고 이 부피 4리터는 얘 몰수와 얘 몰수 합쳐서 나온 4리터고 반응 후에 2리터도 얘 몰수 합쳐서 나온 2리터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뭔 소린지?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의 반응 몰비 좀 보세요. 1대 2대 1로 반응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A 남고 B 다 쓰고 C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얘네들의 뭐를 모르니까 제가 그냥 개수대로 1대 2대 1로 반응하는 관계니까는 아이고 B를 다 썼으니까 그냥 얘 2몰이 있었는데 2몰을 다 썼다고 쳐볼 거예요. 1대 2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2몰 있었는데 2몰을 다 썼어? 그러면 얘는 몇 몰 있었냐? 합쳐서 4리터니까 2몰, 2몰 해서 4리터? 이 중에 얘는 몇 몰 반응해? 1몰. 왜냐면 개수비가 1대 2대 1이잖아요. 얘 1몰 반응하고 얘 1몰 남고 얘 1몰 반응했으면 얘 1몰 생성이죠. A, C는 1대 1이니까. 보세요 여러분. 반응 전에 합쳐서 총 4몰. 1대 2대 1의 몰비로 딱 맞춰 반응해갖고 반응 후에 남은 거 합쳐서 2몰 부피 4리터 2리터 딱 맞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이게 보여야 돼요. 양적 관계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 이렇게 반응하는 관계 그러면 요 다음에 얘를 추가해서 100% 반응을 완결시키려면 얘는 몇 몰 추가해야 돼요? 아니 그렇죠 얘 2몰 추가해야 되죠. 왜냐면 얘 1몰 있으니까 1대 2대 1의 몰비로 반응해서 얘 1몰 남은 거에다가 생긴 거 1몰 더해서 총 2몰이 되면 반응 개수비 딱 맞고 부피비도 딱 맞고 그럼 얘는 2몰이 추가되었으니 질량으로는 얼마냐 여기 보시면 얘 2몰 질량이 W인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아 여기도 2몰이 추가됐으니 X는 W겠구나 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양적 관계는 이게 보여야 돼요. 왜요?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여기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풀이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양적 관계 특징이에요. 본인의 스타일인데 제가 풀어드리는 풀이는 가장 정석에 가까운 풀이인 경우고 그 다음에 정석 중에서 이제 가장 쉽게 미지수를 제일 많이 줄여서 푸는 방식이고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으니까 꼭 방향이 하나만 있진 않아요. 연습을 하다 보면 아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 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겠지만 이 2번 문제도 고2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고 개수가 하나 없지만 A의 양은 고정 상태 B는 한 번은 1g, 한 번은 6g. 이게 핵심이 뭐냐면 주어진 조건이 질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반응 후도 차라리 질량이면 모르겠는데 반응 후는 또 몰이다. 한쪽은 질량으로 주고 한쪽은 몰로 줘버려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두 개를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게요? 질량을 몰로 다 변환시켜 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질량을 몰로 어떻게 바꿉니까?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조건에서 A와 B의 분자량 B가 2대 1인 게 있기 때문에 A의 분자량을 2, B의 분자량을 그냥 1로 놓고 이거를 분자량으로 나눠서 몰로 바꿔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푸실 수도 있고 저는 어떻게 변환을 할 거냐면 A가 Wg이잖아요. 몇 몰인지 모르잖아요? 이걸 그냥 N몰로 놔버릴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N몰이라 치자. 그러면 똑같이 AWg이면 이것도 N몰 아니에요? 같은 질량 있으니까 몰수도 똑같겠죠. 똑같은 A인데 안 그래요? 그 다음 B를 보세요. 이 몇 몰인지 모르잖아요.
A와 B는 다른 물질이니까 같은 기호는 쓰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거 N몰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몇 몰이 되는지 알아요? 6N몰이 되는 거죠. 같은 B인데 질량이 6배면 몰도 6배 있다는 소리겠죠. 안 그래요? 그냥 질량에 비례해서 이걸 몰로 바꿔버렸어요. 기호를 다른 걸 써서.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 다음 이런 형태. 실험 1번 뭐 어쨌다. 실험 2번 어떻게 했다. 이런 유형들 있잖아요. 이런 유형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 과연 둘 중에 누구를 다 썼을까? 누가 한계 반응물인가? 이걸 찾으시는 게 진짜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근데 문제에 힌트가 하나 있긴 해요. 2번에서는 A를 다 썼다고 알려줬어요. 보통 안 알려주는 문제가 더 많아요. 2번에서는 A를 다 썼대요. 그럼 B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A를 모두 썼어요. 그럼 1번에선 누굴 다 썼을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1번은 누굴 다 썼을까요? 1번도 A를 다 썼을까요? 아니면 B를 다 썼을까요? 얘는 B를 다 쓴 것 같죠? 근데 이게 감으로 물론 찍어도 되는데요. 얘의 양이 고정인데 여기서 A를 다 썼고 여기서도 A를 다 쓰면 남은 B의 양이 다르겠죠. 만약에 둘 다 A가 다 쓴 상황이라면 남은 B가 다르겠죠. 생성된 C도 다르겠죠. 남은 B의 양과 생성된 C의 양이 다른데 이 비율이 2분의 1이 과연 유지가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2분의 1이 유지가 되려면 양쪽에 모두 반응한 물질의 종류가 달라야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원래 정석적으로는. 그래서 얘를 다 썼고 여기선 얘를 다 썼겠구나. 자, 그 다음 이제 뭘 써요? 전반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전반으로 쓰실 때 얘 화학 반응 식 내가 써볼게요. A. 그렇죠? 그 다음 B. 맞죠? EC 쓰시고 자 1번 실험 기준으로 일단 쓸 거예요. 실험이 2개니까 1번 실험만. 1번 실험이 반응 전에 N몰 있어요. 반응 전. 왜 몰로 굳이 바꿔서 쓰는지 알죠? 질량비는 개수비가 아니기 때문에 몰을 써야 몰비가 개수비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몰로 바꿔놓은 거예요. N몰 반응시키고 누구를 다 썼다고요? B를 다 쓴 상황이잖아요. 반응을 시켜요. 얘를 다 썼죠, 여러분. 맞아요? 그럼 A는 몇 몰 반응하는 거예요? 개수비대로 반응하죠. A 몇 몰 반응해요? AM몰 반응하죠. AM몰. 그래야 개수비 A 대 1이 만족되고 얘가 CM몰 생성이 되는 거죠. 이게 나와줘야 돼요. 반응이 끝났잖아요. 반응 후 얘는 N-AM이 남았고요. 얘 없어요. 다 썼으니까. 얘 EM몰 생성이죠. 근데 반응 후에 요 보세요. 전체분의 C가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반응 후 전체 기체가 얼마예요? 이거 다 더한 게 반응 후 전체 기체죠. 다 더해볼게요. N-AM 플러스 EM 전체 분의 생성된 C 얼마? EM. 이걸 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정리할게요. N-AM 플러스 EM은 4M이다. 이항하면 N-AM은 2M이다. 자, 여기서 식이 하나 나왔어요. 1식입니다. 됐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2번으로도 전반우를 써볼 거예요. 이번엔 2번으로 똑같이 전반우 한번 써볼게요. 2번 AA 플러스 B, EC 반응 전 몇 몰이었죠? N과 6M이었습니다. N과 6M 반응시켜요. 둘 중에 누구 다 썼다고요? 이번엔 A를 다 썼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얘는 다 쓰는 거예요. N몰 다 써요. B는 몇 몰 써요? 개수 비대로 반응해야 돼요. 얘 N몰 쓰면 B는 몇 몰 쓰는 거예요? 이게 A분의 N몰 쓰는 거예요. 그죠? 생성된 게 몇 몰이에요? A분의 2N몰 생성이에요. B의 2배 나오니까. 이게 나와줘야 돼요. 개수 비대로 반응하는구나. 항상 반응 몰비가 개수비다. 그럼 반응 후는 얘 없죠? 다 썼으니까. 6M-A분의 N, A분의 2N. 이게 반응 후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 그랬죠? 반응 후 총몰수 분의 C몰수 했을 때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반응 후 총몰수는 이걸 싸그리 다 더한 값이죠. 됐습니까? 그럼 반응 후 총몰수는 이걸 전부 더한 게 반응 후 총몰수니까 더해볼게요. 분모에 들어가죠. 6M 마이너스 A분의 N 플러스 A분의 2N이니까 플러스 A분의 N만 남아요.
분해 생성된 C가 A분의 EN. 이게 역시 2분의 1이 나온다. 지금 이 얘기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 그대로 식에다 넣은 거예요. 그냥. 그쵸? 정리할게요. 그러면 6m 플러스 A분의 N은 A분의 4N이 됩니다. 이항이 가능하네요. 6m은 A분의 3N. 약분하고요.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하면 2AM은 N이다. 이게 이 식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식 두 개 나왔죠? 1식, 2식 좀 보세요. 요 두 개의 식. 1식과 2식에서 n자리에 2am을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 이게 갖다 넣겠습니다. 그러면 2am 마이너스 am은 2m이 돼요. 근데 이게 am이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네? a 값이 나오네요. 여기서 a가 나왔어요. 이 1식에 2식을 대입하여 정리했더니 a가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요 a를 이제 여기 2식에다 넣을 거예요. 그럼 2식이 a가 2니까 4m은 n이다가 나오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n 이퀄 4m이잖아요. 따라왔어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n은 4m이요? 이게 4m이네? 이게 4m이네? 전부 몰수가 m으로 통일됐네? 자, m 전부 날려요. 그럼 이게 3몰, 3몰, 1몰, 6몰 실제 몰수로 바뀌어버려요. m과 n 사이의 관계식을 구했더니 가정했던 몰수가 실제 몰수가 되었군요. 실제 몰수가 됐으면 이게 진짜 전반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a 값도 이미 구한 상황이잖아요. 이거 2라고 나왔잖아요. 계수 다 나왔겠다. 몰수 나왔겠다. 끝났죠?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힌트. 자, 또 하나. 얘 그러면 봐봐요. 이게 이제 3몰이 됐잖아요. 3몰 질량이 W인 거잖아요. 얘는 1몰 질량이 1인 거고. 질량과 몰이 있으니 화학식량 나오죠. A의 화학식량, 몰분의 질량. 얘는 화학식량이 4분의 W인 거고. B는 1분의 1이니까 그냥 1인 거예요. 이 화학식량 B 1분의 4분의 W 한 개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1분의 4분의 W 한 개 2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W까지 나오는군요. 끝. 이 문제 다 푼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진짜 전반후 문제예요. 됩니까? 지금 첫 번째 다 풀어내기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처음 접근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이쿠, 질량을 어떻게 했네? 뭘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꿨네? 얘를 그냥 n으로 놓으면 똑같은 질량이니까 얘도 n몰. 얘를 n몰로 놓으면 얘는 질량이 6배니까 6n몰. 그냥 이렇게 질량에 비례해서 몰수로 바꿔갖고 전반후에 갖다 집어넣었죠. 질량을 그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 질량비는 계수비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후에 쓰기가 힘들어서 뭘로 바꾼 거예요. 이해돼요? 돼요? 좀 어렵죠? 요거랑 완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8번에 있어요. 자, 이제 8번은 좀 쉬워요. 그나마 개수가 다 주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8번 좀 봐요. 어머, 이게 딱 그거잖아요. 반응 전 거는 질량으로 줘놓고 반응 후는 뭘로 줘버렸어. 이러면 야 힘들지. 어떻게 해라? 질량을 뭘로 바꿔라. 어떻게 바꿔라? 그냥 이거 보세요. 똑같은 A인데 여기 24g, 16g 넣었잖아요. 질량비 몇 대 몇으로 넣었어요? 3대 2로 넣었죠. 그러면 얘 몰수를 3N, 얘를 2N으로 놓으시란 말이에요. 어차피 똑같은 A니까 질량비가 3대 2라는 건 몰수로도 3대 2로 들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꾸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요. 얘 질량비 몇 대 몇이에요? 2대 5. 그럼 얘네 이거 몰수로 어떻게 바꿔? 2N몰, 5N몰 그냥 이렇게 바꾸시란 얘기예요. 뭐 XY를 쓰든 AB를 쓰든 좋으니 문제에 없는 기호로만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질량을 뭘로 바꿀 때 질량 B를 그냥 몰 B로 놓고 써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써놓고 뭐예요? 전반후 써요. 얘는 화학 반응식 다 줬잖아요. A 플러스 2B 화살표하고 C 플러스 4D. 일단 1번씩 갖고 쓰세요. 아이코 전반후 쓰기 전에 꼭 하셔야 될 거 뭐? 과연 둘 중에 누굴 다 썼나?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과연 둘 중에 누굴 다 썼나? 근데 누굴 다 썼는지에 대한 힌트. 다 쓴 놈이 둘이 다르대요. 1번하고 2번에서.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1번에서 누굴 다 썼겠냐고요. B를 다 썼겠죠. 아니 1번하고 2번에서 다 쓴 놈이 다르대요. 그럼 당연히 둘 중에 적은 놈을 다 쓴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1번에선 B를 다 쓰고 2번에선 A를 다 쓴 것도 당연히. 그래서 아하 얘가 3N, 2M 있는데 반응 전에 이놈을 다 썼겠구나. 반응할 때. 반응한 물질이 다르다면 1번에선 B를 다 쓰고 2번에선 A를 다 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양을 봤을 때. 그럼 얘 2M을 썼으니 A는 얼마 반응해요? M 반응하죠. 1대2의 몰비. 개수비대로 반응. C 얼마 생성돼요? 2M, 아이고 M이구나. 얘 M 생성되고 얘 4M 생성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반응시켜요. 반응 후 3N-M 남아요. B 없어요. 다 쓰고. 얘 M 생성, 4M 생성. 이게 반응 후 상태죠. 근데 반응 후에 전체, C분의 전체 했을 때 7이 나와야 돼요. C 어디 있어요? 이게 C잖아요. C분의. 그대로 써요. C분의. 전체는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3N-M 플러스 M 없어지고 이게 C분의 전체예요. 이게 얼마? 7 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걸 좀 정리해요. 3N 플러스 4M은 7M. M 이항합니다. 3N은 3M. N이고 M이네요. 그쵸?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게 다 M이랑 N이 똑같은 거구나. M 모두 날려도 되네. 실제 몰수로 바뀐단 말이에요. MN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면 이게 진짜 몰수로 바뀌어요. 그럼 끝난 거죠. 2번 화학 반응식 개수 다 있으니 2몰, 5몰 집어넣어갖고 전반을 써서 반응 후에 누구 얼마 남고 생성되는지 해갖고 X 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괜찮죠? 괜찮죠? 이게 질량을 몰로 바꾼 다음 주어진 조건에 의해 MN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저 몰수가 실제 몰수로 바뀐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네네.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봐봐요. 이것도 보이죠? 질량. 여러분 뭘 보아야겠어요? 몰수로 다 싹 바꾸시면 돼요. 그래야 화학 반응식 이용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얘 질량 얼마? W잖아요? 그러면 얘 M몰로 놔버려요, 여러분. 얘도 M몰이잖아요. 얘네 어떻게 놓겠어요? 1대 6이니까 얘를 M, 얘를 6M으로 놔버려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냥 몰수를 저 M과 N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서 이걸 실제 몰수로 바꿔주는 게 1번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걸 줬기 때문에 밀도를 줬기 때문에 조금 쓰기가 골치 아프긴 한데 이게 반응 전후에 얘가 밀도가 고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보존이잖아요.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당연히 보존이야. 밀도가 유지된다는 건 부피도 유지된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얘는 부피가 안 바뀌는 반응이야. 이거하고 얘 개수하고 더해서 딱 이만큼이 나오는 관계구나. 반응 전후에 개수가 변하지 않는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부피가 1번에서만 안 변했겠어요? 2번에서도 당연히 안 변해요. 어떻게 반응시키든 부피가 안 바뀌는 반응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밀도 유지해요. 왜? 질량은 고정일 테니까 반응 전후에. 질량은 당연히 고정이니까 부피는 당연히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내시면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식이 나와요. 반응 전 봐봐요.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인데 여러분 항상 부피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죠? 기체의 부피비는? 부피비는 분자수 비이자 몰비다. 그죠? 얼마나 많이 했어요. 부피 대신 몰수 쓰면 돼요. 얘네 반응 전의 몰수의 총합이 얼마예요? N 플러스 N이죠. 이게 반응 전 몰수잖아요. 몰수를 부피 대신 부피 자리에 넣어요. 부피분의 반응 전 질량 얼마? W, 4W 합쳐서 5W. 이게 1번 실험의 반응 전 밀도예요. 2번 실험의 반응 전 밀도. 2번 실험의 총 몰수합 N 플러스 6M. 부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 자리에 부피 대신 몰수 들어가. 그리고 질량이 얼마? W, 24W 합쳐서 25W. 이게 2번 실험의 반응 전 밀도죠. 여러분 1, 2번 실험의 반응 전 밀도비가 몇 대 몇?
2대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차피 얘는 다 날라가요. 1, 5, 그 다음에 이것도 나분해 버릴게요. 1, 그러면 정리를 좀 하면요. n 플러스 6n분의 2는 n 플러스 n분의 1이 되고요. 얘를 좀 더 정리하면 n 플러스 6m은 2n 플러스 2m. 이항하면 n은 4m. 와, n과 m 사이에 관계식 나왔네요. 밀도를 이용해서 풀면 이렇게 돼요. nm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면 뭘 할 수 있어요? 몰수를 다 실제 몰수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4m이고 이게 4m이라서 이제 m을 다 날려버릴 수 있구나. 4몰, 4몰, 1몰, 6몰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 뒤는 얘는 좀 복잡한 문제라 그 뒤까지는 못 푸셔도 접근이 어쨌든 초기에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질량을 몰수로 어떻게 바꾸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관계식 찾으면 실제 몰수로 바뀐다. 끝. 되겠습니까? 이런 식. 괜찮죠? 접근 자체는 할 수 있겠죠? 아우,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푸실 수 있을 만한 문제는 5, 6번 같은 거예요. 3번은 못 풀 거고 4, 5, 6 정도는 풀 수 있는데 그 5번 하나만 제가 더 해드려 볼게요. 이거는 쉬워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 주어진 힌트에서 보이는 거 하나만 찾아봐요. 뭐가 딱 보여요? 어떤 힌트를 주고자 이 그림을 준 것일까요? 무엇이 보여요? 반응 후에 몰수가 보이죠. 반응 후에 몇 몰 됐다? 총 0.4몰 됐다. 반응 전에 0.5몰이라 부피가 5V면 반응 후에는 0.4몰이니까 부피가 4V가 된 거구나. 부피는 몰비니까 여기까지는 보여야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중요한 건 뭐? 둘 중에 누굴 다 썼냐. 이걸 찾는 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A를 다 쓴 건지 B를 다 쓴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다 쓴 거냐. 화학 반응식을 보시면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돼요. AA, B, CC가 되거든요. 반응 전에는 그냥 있는 거 갖다 쓰시면 돼요. 0.2, 0.3 있었어요. 이건 넣어준 거니까. 자, 둘 중에 누구를 다 썼나? 누굴 다 썼을까요, 여러분? B의 개수는 나온 상황. 누굴 다 썼겠어요? 무조건 A를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개수는 자연수죠. 1, 2, 3이란 말이에요. 개수는 무조건 1, 2, 3, 4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만약에 1이라면 쳐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1이라면 1대1의 몰비로 반응하겠죠. 그럼 얘 0.2, 0.2 반응하고 B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A가 2라면 제 0.2 다 쓸 때 얘 몇 몰 써요? 0.1 쓰죠. 얘가 3이면 0.2 다 쓸 때 3분의 0.2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A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남는 B의 양이 많아지지 A가 남을 수는 없는 관계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A 값이 얼마가 됐든 무조건 얘를 다 쓸 수밖에 없는 관계구나. 항상 B보다 A의 반응 몰수가 크거나 같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왜? 개수는 자연수니까. 그래서 이 실험은 이 반응은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B가 남는 반응이에요.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 반응을 시켜봐요. A는 무조건 다 쓸 거다 이거예요. 0.2몰. B 얼마 쓰겠어요? 반응 몰비는 개수비 A 대 1의 비율로 반응해야 돼요. 제 0.2몰 쓰면 얘 몇 몰 써요? A분의 0.2몰 써요. 그럼 얘는 A분의 0.2C몰이 생성되는 거예요. 반응 몰비가 개수비다. 반응 몰비가 개수비다. 개수비가 A 대 1 대 C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죠? 반응을 시켜요. A 없어요. B는 0.3 A분의 0.2. 얘는 A분의 0.2C. 이렇게 딱 반응이 끝나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반응 후 0.4몰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반응 후에 총 0.4몰 되는 건 우리가 아까 확인했잖아요. 주어진 조건에서.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0.4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식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식을 정리하면 A를 일단 각 항에 곱하고 10씩 곱해서 소수를 없앨게요.
그러면 a를 싹 곱하면 3a-2 플러스 2c는 4a. 지금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a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조금 정리하면 2c-2는 a. 지금 이 상황이에요. 선생님 미지수가 두 개인데 어떡하죠? 여러분 a, b, c는 3 이하의 자연수라고 문제에 힌트가 있어요. 그럼 3 이하의 자연수이면서 이걸 만족할 수 있는 a와 c는 2, 2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a, c 값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둘 중에 누굴 다 썼냐?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예요. 둘 중에 누굴 다 썼는지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전반으로 쓸 수가 있어요. 간혹 어떤 그지 같은 문제들은 둘 중에 누굴 다 썼는지 알려주는 힌트가 없어가지고 두 개를 다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짜증나죠. 두 개를 다 해서 문제 조건에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어느 정도 누구를 다 썼구나. 한계 반응물을 보통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럼 그걸 찾는 게 관건이에요. 그걸 찾으면 전반으로는 쓰기 쉬워요. 개수비만 맞춰서 쓰면 되니까. 응? 꼭 다시 풀어보세요. 요 정도 문제는 푸실 수 있을 만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6번도. 이거는 풀겠다, 야. 이건 제가 자료 해석만 해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숙제에서 풀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유형이죠. 이 문제의 가장 큰 힌트는 뭐? 이 문제의 가장 큰 힌트는 반응물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죠. 100% 반응했어잖아. 100% 반응했어. 그러면 이게 남는 게 한 개도 없네? 얘네들 뭐 개수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학 반응식을 세울 수는 있단 말이에요. 한번 세워놔 볼까요? C3H 모시기, C3H 모시기 플러스 O2 해서 CO2와 H2O가 나왔는데 일단 이 개수는 확정이라고요. 탄소가 셋이니까 이건 확정이란 말이에요. 얘 개수를 몰라요. H2O 개수를. 2분의 X일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수소가 저기 둘이니까. 그러면 얘 개수가 나온다고요? 반응 후에 여기 산소가 총 6에다가 여기 2분의 X. 그럼 쟤는 O2니까 6 플러스 2분의 X의 절반. 이 개수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걸 정리하면 3 플러스 4분의 X. 이게 지금 산소의 개수예요. 맞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 얘네는 정확히 반응물이 100% 반응했기 때문에 얘네들 개수 B만큼 정확히 지금 저 안에 넣어줬다는 얘기죠. 그럼 생성될 때도 얘네들의 개수 B만큼 정확히 생기겠죠. 얘네들의 반응 전 총 개수가 1 플러스 3 플러스 4분의 X. 반응 전에는 총 이만큼. 반응 후에는 3 플러스 2분의 X. 딱 개수 B만큼 넣어줬더니 부피 B가 6대 7이 된 거죠. 반응물이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넣어준 거랑 생성된 게 완벽하게 남는 거 없이 다 반응한 거야. 그러면 얘네는 딱 개수 B만큼 넣어주고 개수 B만큼 생겼다는 얘기구나. 반응 전 개수의 합과 반응 후 개수의 합만큼 정확히 이 비율만큼 반응물과 생성물이 생긴 거니까 이게 반응 전후의 부피부와 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X값이 나온다고요. 반응물 중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되게 큰 힌트라는 거죠. 정확히 개수 B대로 넣어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서 X값 나오면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다 풀 수 있어요, 이제. 오케이. 그리고 이걸 계산해서 X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밀도를 물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근데 여기 보세요. 부피비 있죠, 이미. 6대 7. 질량비 필요해요? 반응 전의 질량은 보존인데 당연히. 무조건 똑같죠. 그럼 부피비만 있으면 사실 밀도비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케이? 비교하실 수 있어요. 항상 질량은 보존이다. 잊지 마세요. 4번은 여러분 충분히 푸실 수 있을 만하고요. 그 외에 또 여러분이 푸실 수 있을 만한 문제 10번이 조금 애매한데 10번을 드려 말어. 요 뒤에 두 문제는 이거는 뺄 거예요. 이거는 수능 특강 문제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시험 폼이라서 그냥 든 건데 여러분이 푸시긴 좀 그렇고. 그래서 요 프린트에서 자, 잘 보세요. 1, 2번은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제가 풀어드린 1, 2번 다시 풀어보시는 거예요. 자, 1번, 2번,
다음 3번은 빼드릴게요. 요건 여러분 풀기에 조금 힘듭니다. 3번은 X. 4번은 풀어봐요. 이거는 쉬워요. 4번은 진짜 쉬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5번 제가 다 풀어드렸죠? 다시 한번 풀어보고 6번도 꼭 다시 한번 식세여서 풀어보시고 8번도 꼭 풀어보세요. 7번은 X. 요거는 빼고요. 8번도 풀어보시고 9번은 뭐 풀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질량을 몰수로 바꿨다. 접근 방식만 한번 이해해 보시고 끝까지 풀어내진 않으셔도 좋아요. 얘는 뒤쪽에 좀 복잡해요. 요건 X 하시고 10은 일단 11, 12도 지우시고 10은 제가 팁만 드릴 테니 한번 풀어놔 보세요. 이게 왜냐면 그래프가 딱 봐도 뭐가 보여요? 꺾인 점 뭐 보여요? 반응 완결점. 그죠? 100% 완결된 점. 그래서 얘가 이게 100% 완결점이잖아요. 근데 안에 넣어준 A가 고정이에요. 고정. Wg. 그러면 얘 Wg 넣고 얘 4g 넣었더니 딱 C가 완벽하게 다 생기고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이 소리죠. 여러분. 얘 Wg에 얘 4g 몽창 반응했더니 C가 80g 생겼대요. 질량은 보존이죠. 그럼 얘 몇 g 있었다는 얘기예요? 76g 있었다는 소리죠. 얘 W와 얘 4g 합쳐서 8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질량 보존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76g 있었다는 소리네. 그럼 이미 여기서 얘네들의 반응 질량비가 나온 거예요. A, B, C의 반응 질량비가 뭐요? 76대 4대 80. 여기서 이미 질량비를 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나를 지나갔어. 다는 어때요? 다는. 누가 남았어요, 이제 다는. B가 남은 거잖아요. B 몇 그램 남았겠어요? 2g 넣었는데 2g 그대로 남은 거죠. 왜냐면 이미 A가 없을 테니까. 그럼 다점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면 다점은 C는 이미 80g 고정. 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A가 없거든. B를 2g 더 넣어줬는데 이 B가 2g 그대로 남아버린 상황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다의 부피비가 4대 5예요. 나는 C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C 80g. 이게 부피로 지금 4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부피로 4죠. 근데 얘 총 부피가 5가 됐어. 얘 부피가 얼마나 얘기해요? 1을 차지한다는 소리죠. 얘 부피 4는 똑같은데 왜 다는 부피가 5로 됐을까? 이놈이 부피 1을 차지해갖고 합쳐서 5가 됐구나. 얘는 2g당 부피가 1인 거예요. 얘는 80g당 부피가 4인 거고.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벌써 뭐가 나와요? 얘네들의 부피비가 나와요. 얘는 2g당 부피가 1이니까 4g이면 부피가 2인 거예요. 얘는 80g당 4고. 이게 반응 부피비. 즉 몰비죠. 몰비. A 것만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A 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기서 나와요. 가에서. 얘가 지금 4g에서 2g 절반밖에 반응 안 했잖아요. 얘 4g 반응할 때 얘가 80 나왔어. 얘 2g 반응해서 절반밖에 안 나왔어. 이 절반이 얼마예요? B 2g 싹 반응하고 C는 몇 g 반응한 상황. 얘 2g에 C가 40 나왔으면 A구나. A는 몇 g 반응한 상황. 전체 중에 절반 반응한 상황 아니에요? 다 지금 반씩 반응한 거예요. 반씩. 나점 기준의 반씩. 나점에서 얘가 76g 반응했으면 가점에서는 이거의 절반인 38g. 그럼 A 38g에다가 B 2g 반응해서 나온 C 40g이고 지금 A가 몇 g 남은 상황이에요. 38g 남은 상황인 거예요. A 76g 들어있었는데 그중에 절반 반응하고 절반 남아서 C 40에 얘 38. 지금 이렇게 남은 게 가거든요. 근데 이때 부피가 얼마인지 알아요? 3이에요. 여러분 얘는 80g당 부피가 4이네요. 그럼 40g당 부피가 2죠. 그럼 얘 부피가 1이라는 소리죠. 합쳐서 3이 나와야 되니까. A는 38g당 부피가 1이네요. 그럼 38g당 부피가 1이에요? 76g 부피는 2. 여기서 나옵니다. 반응 몰비. 끝났네. 질량비 있어? 부피비 있어? 뭐 나와? 화학식량비. 됐죠?